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장희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 열심히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나눗셈은 결국 곱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쉽게 또 나누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수 계산한 적 있죠, 여러분들. 그때 나눗셈들 다 다뤄봤었죠. 분수의 나눗셈들 좀 떠올리시면 오늘 수업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개념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와 유리수 파트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요거 딱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수와 유리수의 뜻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대소 관계를 살펴봤어요. 여기에서는 음수끼리 크기 비교했을 때 정말 잘 확인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음수끼리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되었어? 우리가 0보다 큰 수들의 수를 크기에 비교를 하는 것과는 달리, 즉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떤 수다? 큰 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0에 가까워지므로 수직선의 표현으로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가면서 수들이 더 커진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자, 이어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했습니다. 덧셈 뺄셈 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음수들이 껴져 있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라는 값들이 막 마구마구 계산해서 들어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렸었지만 여러분들은 잘 해왔습니다. 우리가 즉 모든 이 수들의 계산에 덧셈의 기호들이 좀 생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생략이 된 식이 조금 어렵다라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생략된 기호들을 나타내시면서 하나하나씩 더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같은 부호끼리의 덧셈은 굉장히 쉬웠어. 그들의 같은 공통적인 부호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들의 합을 넣어주시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서로 다른 부호들이 있을 때는 누구의 부호를 써줘야 될지를 먼저 결정해 주세요. 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얼만큼의 수가 큰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들의 절대값의 차를 구한다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에 뺄셈도 우리는 덧셈으로 바꾸고 그 다음의 수의 부호를 반대의 부호로 바꿔줬기 때문에 덧셈만 잘하면 뺄셈이 연결되었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곱셈 부분과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있었는데, 곱셈은 결국 뭐였습니까? 곱하는 방법이 그대로 다 똑같다. 거기서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부호, 자, 그 부호가 어떻게 되었어? 음수, 즉 마이너스의 부호가 짝수개가 있으면 결국 곱해진 결과는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게 되겠고, 즉 마이너스라는 음의 부호가 홀수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홀수번이 곱해졌으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그 답도 홀수, 즉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됐지? 나눗셈은 이제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만의 또 개념 코칭 4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나눗셈을, 즉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 자, 다지마 뭐하니? 수학 문제 좀 풀고 있어. 근데 왜?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뭔지 물어봐. 자연수의 나눗셈은 3 곱하기 5는 15야. 그래서 15 나누기 5는 3과 같잖아. 자, 이렇게 자연수의 곱셈을 거꾸로 계산하여 몫을 구하자니?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러면 정수나 유리수의 나눗셈의 몫은 어떻게 구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푸는 점을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문제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자.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의 몫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자연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곱셈을 거꾸로 계산하여 몫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결을 해보자. 적용 해결 단계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3 곱하기 5는 15야. 그죠? 그러니까 15에서 5를 나누면 3이야. 요거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런 관계가 성립해. 자, 정수와 유리수. 자, 이 나눗셈에서도 우리가 자연수와 마찬가지로 곱셈을 거꾸로 계산하여 몫을 정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5라는 것이 15였어. 15 나누기 5는 3이 되었어. 그럼 이번에는 3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죠? 그럼 똑같이 이 마이너스 15에다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나눈다면
얘는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대로 얘가 나오는 거야. 또 한 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5. 그죠? 얘네들 곱했을 때 3이랑 5랑 곱해서 써주시고 부호 음수 개수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바로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5에다가 플러스 5를 나눈대. 그럼 바로 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5에서 마이너스 5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흐름들을 하나하나씩 돌려가면서 잡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나눗셈의 몫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을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의 몫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다가 그대로 음의 부호를 붙이면 되겠구나. 뭔가 곱셈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곱셈에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붙여준 것과 같이 나눗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연결해서, 즉 음의 부호가 있다면 음의 부호, 그죠? 하나가 있다면 음의 부호 하나를 여기다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부호에 나눗셈은 또 플러스를 붙여주시는 거죠. 즉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는 결국 플러스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유리수의 나눗셈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의 몫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 양의 부호를 붙이고, 자, 두 수의 부호가 달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음의 부호를 붙여준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눈 몫은 0이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3 나누기 0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0 얘를 이쪽의 자리에 둘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0이라는 것을 뭐 예를 들어 내가 3으로 나눴어. 그러면 얘는 그대로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 표현이 될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역수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분수의 곱셈 했었죠. 그죠? 분수의 곱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네들 이거 한 적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2. 자, 분수의 나눗셈이야. 나눗셈은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곱셈으로 바꾸고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서 2분의 3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가 4분의 3입니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용어 하나를 정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3분의 1을 2분의 3으로 만들었잖아요. 아, 이는 3분의 2에다가 내가 2분의 3이라는 수를 곱해봤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1이라고 나왔거든. 즉 어떤 수를 곱해서 1이 되게끔 하는 요 수를 이제 역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짝짝 약분이 되어서 1이 됩니까? 아, 이 수를 우리는 역수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취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역수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익혀두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물론 1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거꾸로 반대로 바꾸는 거 아니고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분모 분자의 위치만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를 1로 만들 수 있겠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누는 수를 그 역수를 바꾸어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라는 거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눗셈도 곱셈과 마찬가지로 자, 음의 부호를 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호의 두 수의 나눗셈일 때는 그냥 무조건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문제로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자, 여러 연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만약
만약에 이제 거듭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거듭제곱부터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괄호가 있습니까? 그럼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고, 괄호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소괄호가 있을 수 있고요. 겉에 또 중괄호가 있을 수 있고요. 대괄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안쪽부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 중, 대 이런 순서대로 괄호를 풀자라는 것이고, 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죠? 선생님이랑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